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거복지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매달 월세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월세 30만원, 40만원씩 내기가 정말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집이 있거든요. 바로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곳인데 월 45,000원에 보증금은 190만원으로 최장 50년까지 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집이에요. 그런 집이 정말 있나요? 사기 아닌가요?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부에서 1989년부터 시작한 정식 제도예요. 벌써 35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검증된 제도거든요. 먼저 여러분의 상황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생계급여 받고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예요. 부모님이 65세 넘으세요. 장애인 등록증 있어요. 혼자 아이 키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써주시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조언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영구임대주택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건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같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 특별한 집이에요. 1989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19만 호나 지어져 있어요. 영구임대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최장 50년까지 살 수 있거든요. 50년이면 사실상 평생이나 마찬가지죠. 일반 월세집처럼 2년마다 재계약 걱정하거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걱정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비용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45,000원이에요. 서울에서도 이 정도예요. 지방은 더 저렴할 수도 있고요. 보증금은 평균 19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관리비가 추가로 나와요. 관리비는 보통 5만원에서 8만원 정도인데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해요.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별도로 내셔야 하지만 혼자 사시면 이것들 합쳐도 월 5만원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거비를 다 합쳐도 월 15만원 정도면 충분해요.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1인 가구 기준으로 76만원 정도 받으시니까 주거비 부담이 정말 줄어들죠. 그리고 임대료가 갑자기 확 오를 걱정도 없어요. 법으로 1년에 5% 이상은 올릴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물가가 많이 올라도 임대료는 서서히만 올라요. 이제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소득 계산은 필요 없어요. 이미 정해진 조건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에요.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미 수급자 심사를 받으실 때 소득이나 자산 조건은 다 확인되었거든요. 추가로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반드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셔야 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 우선순위는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면서 그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70세 되신 어머니가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고 아들이나 딸이 모시고 산다면 그 가족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등록증을 받으신 분들도 우선 공급 대상이에요. 장애 등급이나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인 등록증만 있으시면 돼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 한부모 가족도 해당돼요. 이혼하시거나 배우자와 사별하셔서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죠.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인이 되어 나오시는 분들,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 참전유공자,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우선 공급받으실 수 있어요. 2순위도 있어요. 이분들은 소득 조건이 있어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해요.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까지 완화해서 적용해요. 하지만 사실 2순위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우선이거든요. 자산 조건도 말씀드릴게요. 다른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총 자산이 2억 3,7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자동차는 3,803만원 이하의 차량만 가능해요. 하지만 장애인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예외예요. 기초생활수급자시라면 이미 이런 자산 조건들은 수급자 심사할 때 다 확인되었을 거예요.
수급자가 되려면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들으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감이 오시죠? 댓글로 알려주세요. 1순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의료급여 받으세요. 장애인 등록증 있는데 가능할까요? 2순위는 어려운가요? 이런 질문들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해 드릴게요. 이제 실제 생활이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장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좋은 점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경제적 부담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월 15만원 정도로 모든 주거비가 해결되니까 생계급여의 5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 돈으로 다른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겠어요. 그리고 정말 안정적이에요. 집주인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받을 걱정도 없어요. 50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진짜 내 집처럼 생각하고 사실 수 있어요. 이사 걱정 없이 정착해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단지 내에는 기본적인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경로당이 있어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도 보내실 수 있어요. 보건진료소도 있어서 간단한 건강관리는 단지 안에서도 가능하고요. 작은 마트나 생필품 가게도 있어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용품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불편한 점들도 있어요. 우선 집이 작아요. 대부분 26평방미터에서 40평방미터 정도인데 쉽게 말하면 8평에서 12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룸이나 작은 투룸 정도의 크기예요. 혼자 사시거나 부부 둘이 사시기에는 적당하지만 자녀가 있으시거나 가족이 많으면 좁게 느껴져요.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화장실, 부엌, 방이 다 구분되어 있고 온수도 잘 나와요. 오래된 단지들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1980년대, 1990년대에 지어진 곳들이 많아서 외관이나 내부 시설이 최신식은 아니에요. 벽지가 오래되었거나 바닥이 좀 낡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요즘은 정부에서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노후된 단지들을 하나씩 새롭게 고치고 있어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리모델링된 깨끗한 집에 사실 수도 있어요. 교통 접근성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가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중교통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는 있어요. 주변에 큰 병원이나 대형마트가 좀 멀 수도 있어요. 택시나 버스를 타고 가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점들은 미리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실제로 영구 임대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만족하세요. 월세 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정말 편해졌다. 작긴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다. 이웃들과 정도 많이 들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다만 처음에는 좁은 공간에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기존에 넓은 집에서 사셨다면 더욱 그럴 거고요. 하지만 몇 달 지나면 다들 적응하신다고 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구 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신청 방법이 달라요.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셔야 해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대신 컴퓨터로 신청을 해주세요. 직접 인터넷을 할 줄 모르셔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시라면 주민센터에서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영구 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나면 수급자분들께 우편이나 전화로 알려드리거든요. 하지만 연락이 안 와도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세요. 영구 임대주택은 1년 내내 수시로 모집해요. 특정 달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역마다 모집 시기가 다르고 빈집이 나와야 모집을 하거든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주민등록등본이에요. 주민센터에서 바로 뽑을 수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한데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시라면 수급자 증명서가 가장 중요해요. 이미 받아서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만약 없으시면 주민센터에서 새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면 그분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필요해요. 어르신의 나이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고요. 장애인이시면 장애인 등록증을 가져가세요.
한부모 가족이시면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 필요해요. 이런 서류들은 대부분 이미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은행 통장 잔고 증명서도 필요해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용도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시라면 잔고가 많지 않으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자동차가 있으시면 자동차 등록증도 가져가세요. 차량 가격이 3,803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오래된 차시라면 대부분 이 기준 안에 들어가실 거예요. 서류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려요. 없는 서류가 있으면 어디서 발급받는지도 알려주시고요.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가시면 더 좋아요. 당첨률을 높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시면 이미 1순위라서 당첨 확률이 원래 높아요.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면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우선 공급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장 최우선 순위예요. 그 다음이 65세 이상 부양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이에요. 본인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고 계세요. 가점 요소도 활용하세요. 해당 지역에 오래 살수록 유리해요. 3년, 5년, 10년 이렇게 오래 살수록 점수가 높아져요.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신청서에 빠뜨리지 말고 다 적어주세요. 한 곳에만 신청하지 마시고 생활 가능한 여러 지역에 동시에 지원하세요.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너무 인기 많은 서울 강남이나 이런 곳만 고집하지 마시고 교통편이나 병원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선택하세요. 재공고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처음 모집에서 신청자가 적어서 미달이 나면 재공고를 내요. 이때는 경쟁률이 훨씬 낮아서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주민센터에서 재공고 정보도 계속 확인해 주시거든요. 서류는 정말 꼼꼼히 준비하세요.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내용이 틀리면 바로 탈락해요. 미리미리 서류를 다 준비해 두시고 신청할 때는 담당 공무원과 함께 여러 번 확인하세요. 대기 기간도 있을 수 있어요. 인기 있는 지역은 신청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는 집이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입주하신 후에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나가셔야 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대라고 하는데 이건 적발되면 바로 퇴거 조치돼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안 돼요. 무단으로 집을 개조하는 것도 안 돼요. 벽을 뚫는다든지 방을 나눈다든지 하는 큰 공사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못질이나 에어컨 설치 같은 건 괜찮지만 큰 변경은 관리사무소에 미리 말씀드리세요. 소득 상황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시거나 새로운 소득이 생기시거나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꼭 알려주셔야 해요. 나중에 확인조사에서 신고하지 않은 게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집을 상속받거나 소유하게 되시면 퇴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미리 주민센터나 LH에 상담받아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주의사항들만 지키시면 정말 50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만족하면서 살고 계세요. 특히 월세 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편하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거주지 주민센터가 가장 중요해요. 영구 임대주택 신청은 모두 주민센터에서 하거든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가서 물어보세요. LH 고객센터도 있어요. 1600에서 1004로 전화하시면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어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요. 점심시간인 12시에서 1시 사이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각 지역마다 LH 지사가 있어요. 직접 가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주소나 전화번호는 L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물어보셔도 알려드려요.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알아보시면 더 수월하실 거예요. 특히 인터넷으로 정보 확인하거나 서류 준비할 때 도움받으시면 좋겠어요. 요즘 정부에서 영구 임대주택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어요. 노후된 단지들은 계속 리모델링하고 있고 새로운 단지들도 지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한 물량을 따로 배정해요. 일반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끼리만 경쟁하는 거라서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요. 최근에는 입주 조건도 조금씩 완화하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영구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에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알아보세요. 월 15만 원으로 5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 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 도전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시라면 기회는 반드시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영구임대주택 당첨시켜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건 다 사기예요. 영구임대주택은 오직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주하신 후에 임대료를 더 싸게 해드립니다라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세요. 모든 문의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LH를 통해서만 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신청 절차가 복잡한가요? 서류 준비가 어려워요. 1순위가 확실한가요? 언제 모집하나요?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런 질문들 모두 환영합니다. 성심껏 하나하나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져야 하거든요. 모두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다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꼼꼼히 메모해 두시고 조건에 맞으시면 꼭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월 15만 원으로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